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과거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기회는 많아진 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해줬으면 한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지언정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을 하려고 애쓴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1.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그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들려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다. 다만 상대가 초면일 경우 리스크가 따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담이라고 건넸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을 웃기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유머는 어떤 걸까? 먼저 인간이 가진 다양한 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사람일지라도 내면 한 구석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혹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과 행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리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는 정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일 때 오늘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일 때 당신이 보인 침묵이 인정과 긍정의 의미라는 걸 알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세심함과 따뜻함, 자신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느끼고 당신에 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2. 상대를 공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놓으면 대화를 나눌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호감을 남길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상대가 말한 적 있는 전략적 구상 혹은 남들과는 달랐던 독특한 견해들을 적절히 인용해보자.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분명히 그는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지만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커리어에 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3. 두 번째 만남을 노려라. 요즘은 성미 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오히려 두 번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외부에 알려진 그들의 이미지나 성격 때문에 괜히 주눅 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던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금껏 자신이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유명 인사와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그는 매우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 역시 말수가 적고 말투는 느리지만 매우 예리했으며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난 곳은 대회 행사가 있는 장소였다. 그는 한눈에도 매우 바빠 보였다.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는 통에 그에게 다가가 나를 소개할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 만난 곳은 그의 회사에서였다. 내가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 만났는데 이날 그의 성격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매우 털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외국에서 사온 볼펜을 내게 선물로 주면서 처음 만나 반갑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나는 볼펜을 건네받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며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뿐 나는 당신을 본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던 지난번 행사를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열린 기업가 혁신 행사에 참여했는데 당신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갔었죠. 그날 우리 기업 역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듣고는 저렇게 성공한 기업도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놀라웠습니다. 당신을 더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자신을 똑똑히 기억하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순조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누군가의 실제 성격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자고. 그건 단지 외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성격이 모질고 단호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상대의 강함과 결단력 있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거기에 자신을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말해주는 것 외에는 별 흥미가 없다. 말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게 어렵다면 상대가 쓴 모자나 안경 색깔 정도라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이 관찰했던 바를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기억된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과거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기회는 많아진 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해줬으면 한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지언정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을 하려고 애쓴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1.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그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들려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다. 다만 상대가 초면일 경우 리스크가 따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담이라고 건넸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을 웃기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유머는 어떤 걸까? 먼저 인간이 가진 다양한 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사람일지라도 내면 한 구석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혹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과 행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리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는 정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일 때 오늘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일 때 당신이 보인 침묵이 인정과 긍정의 의미라는 걸 알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세심함과 따뜻함,
자신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느끼고 당신에 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2. 상대를 공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놓으면 대화를 나눌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호감을 남길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상대가 말한 적 있는 전략적 구상 혹은 남들과는 달랐던 독특한 견해들을 적절히 인용해보자.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분명히 그는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일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지만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커리어에 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3. 두 번째 만남을 노려라. 요즘은 성미 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오히려 두 번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외부에 알려진 그들의 이미지나 성격 때문에 괜히 주눅 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던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금껏 자신이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유명 인사와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그는 매우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 역시 말수가 적고 말투는 느리지만 매우 예리했으며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난 곳은 대회 행사가 있는 장소였다. 그는 한눈에도 매우 바빠 보였다.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는 통에 그에게 다가가 나를 소개할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 만난 곳은 그의 회사에서였다. 내가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 만났는데 이날 그의 성격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매우 털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외국에서 사온 볼펜을 내게 선물로 주면서 처음 만나 반갑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나는 볼펜을 건네받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며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뿐 나는 당신을 본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던 지난번 행사를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열린 기업가 혁신 행사에 참여했는데 당신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갔었죠. 그날 우리 기업 역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듣고는 저렇게 성공한 기업도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놀라웠습니다. 당신을 더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자신을 똑똑히 기억하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순조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누군가의 실제 성격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자고. 그건 단지 외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성격이 모질고 단호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상대의 강함과 결단력 있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거기에 자신을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말해주는 것 외에는 별 흥미가 없다. 말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게 어렵다면 상대가 쓴 모자나 안경 색깔 정도라 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이 관찰했던 바를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기억된다.